말 그대로 저성장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금리 인상을 시켜버리고 화폐를 걷어버리잖아요.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렇다고 주식을 하지 마라. 대응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1일 현재 시각은 3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오늘 두산중공업이 지수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죠. 이게 시장성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식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시장성 요인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뭐 다 물리잖아요. 수익 못 내잖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도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시장성 요인이에요. 채권 시장, 환율 시장, 원자재 시장 뭐 있다 그랬죠. 시장 자산군에 대한 부분들,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업성과 별개로 시장성 요인들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정리를 하고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하고 안 가지고 있으면 피할 수 있어요. 그게 유일한 대안이에요. 근데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죠. 이거를 여기에 이게 올라가 봐야 지금 1% 2%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특징적으로 몇 종목이 올라간 종목들이 없죠. 별로 없죠. 두산중공업이 오늘 좀 빠졌습니다. 한 4% 정도가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좀 걱정이 되죠. 그래도 여기 121선을 좀 지켜주기를 좀 바라봤는데,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같이 매도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은 매도를 하고 이런 영향으로 지지 구간들을 좀 빠졌어요. 여기 이 구간들을 좀 지켜줄 거야. 이전에 여기 돌파를 하지 못해도 이해하자. 여기만 지켜주면 된다. 근데 여기가 빠졌네.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되면 지지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코스피 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와가지고 회복해주지 않는 이상 좀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두산중공업도 좀 불안한 모습들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죠. 걱정이 좀 돼요. 이거는 개별적인 두산중공업의 모멘텀이 부재라서, 이 기업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면서 다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오면서 다 같이 올라와 줘야 돼요. 좀 강제적으로 눌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반등이 같이 나올 겁니다.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왜 떨어졌을까요? 이거는 살짝 좀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좀 무난했는데 시장이 사실 이날 떨어진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오늘 왜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까?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보여졌을까? 자,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자, 오늘 오전에 P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PPI 지수가 물가입니다. 물가지수. 물가가 작년 10월 대비해서 8.3%가 올랐더라. 고물가. 물가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죠? 물가가 올라갔다. 화폐 가치.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00원으로 예전에는 과자를 하나 살 수 있었다.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1,200원으로 과자를 하나 사야 된다. 이게 물가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화폐로 사야 돼. 이게 물가가 올라간 겁니다. 작년 이맘때쯤 대비해서 8.3%가 물가가 올랐더라. 사과 하나가 8.3%가 올랐더라. 쌀 하나가 8.3%가 올랐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더라.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화폐 가치.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갔다. 우리가 그랬죠. 야, 인플레이션이 올 건데 패드 니네가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옛날에는 설명드렸었잖아요. 인플레이션 계속 얘기가 나왔을 때.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왜 하락했을까? 화폐가 가치가 떨어진다. 우리 수요와 공급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화폐가 흔하기 때문이에요. 흔하기 때문에. 흔하다. 시중에 달러가 넘쳐. 너도 나도 1달러 이상, 1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 수도 1주만 있으면은 그 1주의 가치가 있는데 1 플러스 1주다 하면은 이 가치가 50%가 희석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콩이 하나가 있어요. 콩 하나가 이게 한 개면은 괜찮은데 이걸 쪼개면은 이거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한 가치가 희석이 된다는 거. 이 한 개 반쪽의 가치가 이거일 때보다 이거일 때가 희석이 된다는 거죠. 이게 1달러였다. 이게 시장에 달러가 좀 많다라고 하면 희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화폐의 가치를 화폐를 좀 수거를 해서 좀 이제 회수를 해야 된다. 화폐 가치가 좀 다시 회복이 된다.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 돈을 회수하는 방법. 패드가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뭐 제한적이에요. 세금을 올리거나 그 자산 매입을 했잖아요. 우리가 제 이전에 MBS 설명드렸었죠. 주택을 A, B, C 은행이 주택에 대출을 해줬는데 AB업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고 이걸 묶어가지고 주택 저당증권을 만들어서 모기지 저당증권, 그러니까 증권을 만들어서 유동화를 시켜가지고 신용도가 따로 발행하고 부여해가지고 증권화를 시켜서 패드에 매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매각을 해요. 채권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패드가 이걸 매입을 해줘요. 자산 매입이죠. 시장의 유동성을 돈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매입을 했던 거를 축소를 시킵니다. 이제 매입 안 할 거야. 자, 그러고 매입을 이제 안 한 좀 됐고 금리를 올려버려요. 그럼 이 이자가 매입을 했잖아요. 얘가 패드가 이 채권을 들고 있다. 이자 올릴 거야. 우리 이자 올릴 거니까 1.5% 냈던 거를 2% 내. 2% 내. 이자 부담 냈죠. 높죠. 그럼 이자 부담이 높으니까 이자 내기 싫으면 이거를 상환해야 돼요. 근데 경기가 좋으면 괜찮은데 경기가 안 좋으면 상환하기가 힘들죠. 자,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 이자를 올린다. 그러면 돈을 이제 패드가 다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했던 거 상환하든가 아니면 이자 세금 내든가 세금 올리고 이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돈을 회수를 하는 거는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야 화폐 가치를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물가가 안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려니 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이 부진하다. 자, 이거를 플래그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왜 다 영어인지 모르겠어요. 플래그 스테이션. 고용이 부진하고. 자, 고용이 부진하다. 그러면은 저성장이죠. 성장성이 낮다. 말 그대로 저성장이에요. 저성장인데 플래그 스테이션이 저성장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때 저성장에서 금리 인상을 시켜버리고 화폐를 걷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옵니다. 기업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월급을 100만 원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어서 이자에서 50만 원을 내버리면 5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20만 원의 이자를 줘버리고 80만 원으로 생활을 하면 돼요. 좀 여유가 생기죠. 근데 그거를 50만 원밖에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소비가 줄겠죠. 소비가 줄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팔아가지고 실적을 내야 되는데 제가 다 소비가 줄어버리니까 실적이 안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자 부담이 늘어버리니까 힘들어서 대출 받았는데 대출 없이 사업하는 사람이 대출 없이 사업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매출도 안 나오는데 이자는 내야 되고 죽을 것 같아요. 적자폭이 심화되죠. 그러면은 기업 경제가 안 도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경기 침체가. 그러면은 GDP가 떨어지겠죠. 경기 침체. 플래그 스테이션 무서운 게 경기 침체다. GDP가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가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경기 선행 지수예요. 경기를 선행해 가지고 지표, 경기 지표란 말이죠. 경기 지표. 경기 지표예요. 선행해서 GDP를 추종해서 가는 선행 지표예요. GDP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가 플래그 스테이션, 경기 침체, GDP 침체, 코스피 지수 떨어지고 시장성 요인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금이 주식, 채권, 환율, 원자재, 또 뭐 있었죠? 또 뭐 있었죠? 뭐 등등등 있겠죠? 채권 안전자산, 원자재는 뭐 이제 뭐 구리, 뭐 아연, 뭐 리튬, 뭐 니켈 등등등 선물 시장. 선물이 있겠고 환율은 달러, 위안, 뭐 원, 뭐 등등등등 있겠죠? 자, 파운드 있잖아요. 달러는 상대적으로 기축통화니까 안전자산으로 엔화도 있을 거고, 선물 시장, 뭐 금 쪽에, 채권은 대출이니까 안전자산 쪽이고, 금리 인상되면은 대출 이자가 늘어나니까 채권 수익률. 그래서 장기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여기로 돈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이죠. 이게 시장,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시장별, 자산별로 이 돈들이 이쪽으로 선물, 뭐, 달러, 이런 쪽으로 다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그래서 PPI를 발표를 한 미국의 물가지수를 발표를 한 것에서 유독 예민하게 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두산중공업이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떨어졌던 게 이 기업이 안 좋아서 악재가 나와서 떨어진 것보다는 자산군에서 우리 주식시장 자산군에서 두산중공업이 안 좋아서 떨어졌구나. 그것보다 시장 자산군에서 떨어져가지고 두산중공업이 떨어졌구나. 두산중공업이 안 좋아서 떨어졌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시장이 올라오면 다 같이 올라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자. 대응 잡으실 분들은 비중을 축소를 시킨다든가, 추가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할지 시장이 더 하락할지 언제 반등이 나올지 그거는 봐야 됩니다. 자산군이 언제 변화가 나올지 그거는 해외도 글로벌적으로도 봐야 되고, 미국 증시도 봐야 되고, 선물 시장도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좀 보면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지금 당장에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패드가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요. 패드가 금리 인상을 시킨다라는 얘기가, 그거를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지 예측을 하는 거랑 그거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언제 반등이 나온다, 그런 것들은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기업의 실적의 변화, 이런 것들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주식을 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니에요. 대응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대응을 잡는 게 중요하다.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를 추적해서 따라가고 올라갈 때 수익 내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지켜보면서 대응 잡는 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거를 뭐 의견들을 드리고 브리핑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좀 살짝씩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브리핑을 드리는 그런 목적인 거고, 도움을 살짝씩 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김효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는 것들이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 9월 28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들어가 볼게요.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 반드시 읽어보시고, 장전 같은 경우에서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요인들로 증시가 움직일 것인지, 영향을 받을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9시 SH에너지화 현재가 1100원, 1차목표가 1135원, 손절가 104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1분 이현제약 현재가 57,500원, 1차목표가 59,300원, 손절가 54,2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켄트로스 현재가 13,700원,
1차 목표가 14,100원, 그리고 손절가 1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1차 목표가 달성을 한 종목들은 차트와 호가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 수익을 냈고 어떤 종목들이 보유 중인지 실시간으로 댓글로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브리핑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면은 그날 추천드린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종목들 추천을 드린 것들을 보면 내역들도 이렇게 언제 며칠 어떤 종목 드렸는지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조건 전부 다 100% 수익은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목표가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되겠죠. 자, 수익이 상당히 잘 나기 때문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있습니다.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 PC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여기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그리고 PC 버전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놀러 오세요. VIP 회원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1833-6014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